안녕하세요. 배우 이하린입니다. 우리 끄끄기 여러분 잘 지내고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질문, 고민 제가 다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지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를 꿈꾸는 직장인인데요. 직장생활과 배우를 병행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배우를 하려면 수업료, 자기계발 등 재정적인 문제들도 많고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 늘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릴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겪는 일들도 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다른 분께서 본인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 공무원의 경우 겸직이 불가능한데 영리를 취하지 않으면서 선한 드라마 문화에 배우로 참여하는 방법도 너무 궁금했어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사실은요, 저희 끄끄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좀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자,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배우를 병행할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생각보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 분야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는 연기 시작할 때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배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 꿈에 대해서 좀 너무 고민할 시간조차 좀 없었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로지 좀 달릴 수 있었던,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라는 기본 본캐라고 하죠. 잡이 있는 상황에서 본 캐릭터가 있는 상황에서 부캐를 꿈꾼다라고 하는 건 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지 않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저희 오마주 연기 아카데미에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직장인인데 연기를 해도 될까요? 직장인인데 제가 병행을 해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연극영화과를 전공하지 않고 다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시작을 하는데 데뷔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자, 배우를 하려면 수업료, 자기계발 등 재정적인 문제들도 많고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 늘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일반적으로 그냥 기회만 기다리시는 분들보다는 좀 덜 부딪힐 문제긴 해요. 왜냐면 일단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재정을 벌고 계신 거니까요. 직업특강 배우편을 아마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배우들은 일정한 스케줄이 좀 아니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실 때 배우를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회사에서 이제 월차가 가능하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촬영이 있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그것을 양해해주는 회사에 다니고 계신지. 근데 아니요, 저희 회사는요 절대 안 돼요. 저희 회사는 절대 빠질 수 없어요 라고 하시면, 이런 분들은 직업을 그만두시고 배우 쪽으로 하시지 않으시면 스케줄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적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겠죠? 회사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겪는 일들도 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제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가 연기를 배워놓으면 배추 장사를 하더라도 1등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배우가 되고 나서 봤더니 이제 진짜 알겠더라고요. 연기에 대해서 배운 거를 어떤 것에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연기 수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버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들을 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 때 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파티 플레이어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 어린아이들 생일 파티에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아니면 파워레인저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안녕, 난 백설공주야, 안녕, 뭐 이렇게 가서 뭐 구연동화도 해주고 생일 파티 진행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 제가 나중에 아이 챌린지 라라 언니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의 캐릭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 파티 플레이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 가서 어린이 아이들에게 맞는 말투를 쓰고 연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굉장히 많이 배웠죠. 율동도 그때 많이 배웠고, 생일 파티를 진행해주다 보면 아이들이랑 춤도 춰야 되거든요. 춤도 추고 구연동화도 해주고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그때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도 쓰고, 페이스 페인팅 같은 경우는 제가 함께하는 사랑밭 홍보대사라든지 휴먼 앤 휴먼, 제가 지금 홍보대사로 하고 있는 NGO 단체에서 해외나 아니면 저소득층 어린이들 봉사하러 갔을 때 실제로도 이제 그 재능을 쓸 수 있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배우들은 이제 프로필 파일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특기란이 있는데, 특기란에 그동안 경험을 하면서 쌓았던 것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댄스 경연대회 나갔었던 거, 에어로빅을 좀 배웠었던 것들, 그리고 파티 플레이어 하면서 아이들이랑 춤추면서 이제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랑도 같이 가족 파티니까 같이 춤도 추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춤의 장르도 좀 다양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준비됐었던 게 다 저한테 도움이 돼서 TVN 고교처세왕 드라마 찍을 때 춤추는 씬이 있었어요. 그리고 SBS 드라마 너를 사랑한 시간 드라마 할 때 이제 노래하고 춤추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다 사용할 수 있었죠. 특기란에도 제가 이제 뭐 댄스, 노래, 페이스 페인팅, 구연동화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이제 특기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죠. 좋은 경험이 됐고, 예전부터 학원 강사나 뭐 강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웹드라마 얘네들 머니에서는 선생님 역할로 칠판에서 이런 복리와 금리 수업을 해주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강의를 사람들 앞에서 해보다 보니까 그 앞에서 했었던 기억들, 경험들이 되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질문의 가치, 또 궁금증을 달아주신 분. 저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겸직이 불가능한데,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교육공무원 되시기도 어려우신데 배우 일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한 열정을 가지신 소유자죠? 영리를 취하지 않으면서 선한 드라마 문화에 배우로 참여하는 방법도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 영리를 취하지 않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 일도 하면서 선한 드라마 문화에 배우로 참여하는 방법까지 생각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교육에 최적화된 준비되신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네요. 선한 드라마 문화에 배우로 참여하는 방법.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선한 그 문화에 배우로 참여를 하시려면 연기적으로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드라마 한 편 자체 출연하시려면 더블 액션이라든지 이런 기법들, 카메라 각도라든지 이런 배우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일단 준비가 되시면, 교육공무원으로 겸직하시는 거가 아니시더라도 혹은 겸직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과 다 상관없이 얼마든지 스케줄이 가능하시고 연기력이 가능하시고 배우로서의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답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직업과 병행하면서 가능하시다. 오마주에는 학원 강사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의사 선생님도 있으시고요. 유통업 쪽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3교대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회사도 굉장히 다 다양한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제한이 없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게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 특강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멘탈도 세야 되고, 스케줄 조정도 좀 용이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재정적인 부분도 금수저가 아닌 이상 본인에게 좀 많이 맞춰줄 수 있는,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만나서, 혹은 부업을 좀 한다든지 재택근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서 배우랑 병행을 하신다면, 배우란 직업은 정말 굉장히 매력이 있는 직업이고, 여러분 저 또한 그렇죠. 지금 저희 현직 배우 하면서 오마주 연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 2분, 그리고 예비로 또 1분 선생님까지 또 계시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께 귀한 우리 배우님들과 성우님들을 부탁드리고, 저도 이렇게 촬영도 하면서 제가 외부로 작품도 하고,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 작품 들어갈 수 있게 저도 이제 영업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상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으신 그 직업도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를 뽑아준
우리를 지금 먹고 살게 해주는, 우리를 지금 있게끔 해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부업에 대해서 뭐 이제 부전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노력하고, 남들보다 좀 덜 자야겠죠. 남들보다 관리도 좀 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덜 먹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얘기하면서 좀 찔리네요. 네, 저희 오마주 분들이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사다 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살이 고마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항상 배우나 감독님들은요, 내일이라도 나에게 기회가 온다, 내일이라도 나는 투입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면서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 기회가 왔을 때 탁 잡아서 시청자들과 우리 관객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진 연기 보여주세요.